여러분, 혹시 며느리에게 속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68살 김명자입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며느리 수진이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던진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어머니, 저 같은 며느리 다시는 못 만나실 거예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수진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어머니, 드디어 임신했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새 아이. 그중 장남 영우가 결혼하면서 제게 한 말이 있었거든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수진이랑 결혼하면 엄마 진짜 편해지실 거예요. 수진이가 집안일도 같이 하고 엄마 혼자 하시던 청소며 빨래며 그런 것들 다 도와드릴 거예요. 엄마는 이제 좀 쉬시면서 우리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을 믿고 정말 기대했어요. 드디어 제가 편해질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오히려 제 하루가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수진이 입던 약부터 챙기고 오전 7시엔 임신부에게 좋다는 미역국이랑 엽산 많은 시금치로 특별한 아침상을 차려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첫 아기니까 건강하게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오전 10시쯤엔 수진이 방 청소를 했는데 임산부한테 냄새라도 날까봐 방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야 했어요. 오후 2시엔 뱃속 아기한테 좋다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4시면 마트에 나가서 할머니가 되는 기쁨으로 비싼 유기농 식품들만 골라서 사왔어요. 저녁 7시엔 수진이가 입덧 때문에 먹기 힘들어한다며 입맛에 맞는 메뉴로 저녁을 준비하고 밤 9시가 되면 임산부는 다리가 붓는다니까 발 마사지까지 첫 손자든 손녀든 건강하게 낳아달라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수진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잘하고 있어. 우리 시어머니 완전 믿고 계셔. 집안일은 다 맡기고 나는 편하게 쉬지 뭐. 애 핑계로 말이야. 하하. 그 웃음소리가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을까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문득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저도 한때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33세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그때 막내가 겨우 5살이었어요. 보험금이라고 해봤자 1,500만 원. 그것도 빚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몇백만 원 뿐이었어요. 그날 밤 새 아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서 눈물 흘리며 생각했어요. 월세만 해도 30만 원, 애들 먹이고 입히는데 한 달에 50만 원은 들고, 큰애는 중학생인데 학용품비며 참고서비까지.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33살 여자가, 그것도 애 셋 딸린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네 반찬 가게로 나갔어요. 하루 종일 서서 김치 담그고 밑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한 달에 40만 원 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더 했죠. 밤 10시까지 일해서 하루 품삯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어요. 손은 항상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아도 애들 앞에서는 엄마 괜찮다, 괜찮다 하며 웃어야 했어요. 그때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거든요. 영우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 친구들은 다 PC방 가는데 나만 못 가요? PC방 가고 싶다는 영우한테 우리 영우는 공부로 친구들 이기자. 엄마가 더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몇천 원도 아까웠거든요. 시간이 흘러 영우가 결혼할 나이가 되고 영우가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영우 오빠 잘 챙기겠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혼자 견뎌온 게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제 정말 가정을 꾸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이 엄마 명의라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좀 어렵대요. 혹시 우리 명의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아이 생기면 여러모로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만했어요. 젊은 부부가 자립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집 명의를 바꿔줬습니다. 내 아들 가정이 잘 되면 그게 최고지. 그런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집 명의가 바뀐 후부터 수진이가 달라졌어요. 어머님, 이 된장찌개 맛은 좋은데 요즘은 다시마 우린 물 대신 멸치 육수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쓰시는 이 그릇들 예쁘긴 한데 TV에서 보니까 이런 무늬는 요즘 잘 안 쓴대요. 새 걸로 바꿔볼까요? 어머님 방 커튼이 좀 어두워 보여요. 밝은 색으로 바꾸면 기분도 좋아질 것 같은데. 작은 것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30년간 써온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옛날 것, 구식이 되어갔어요. 김치 담글 때 쓰던 젓갈 종류도, 빨래개는 순서도, 심지어 제가 좋아하던 TV 프로그램까지도 어머님, 이거 말고 다른 거 보실래요? 이건 좀 지루해요라며 바뀌어 갔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목이 마른데 물 한 컵만 가져다 주세요. 아, 그리고 빨대도요. 임신부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배가 당긴다고 해서요. 어머님, 베개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하나 더 가져다 주세요. 어머님, 병원에서 임신 초기에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누워서 쉬라고 해서요. 어머님, 방이 좀 답답한데 창문 좀 열어주시고 선풍기도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임산부는 무조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어머님, 휴지 떨어져 가는데 새 걸로 채워주세요. 임신부가 냄새 나는 데 있으면 입덧이 심해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래. 임신부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 집 첫 아기 건강이 최우선이야 했어요. 하지만 하루에 10번도 넘게 어머님, 태교에 안 좋으니까. 어머님, 의사가 그러는데.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맞나? 싶더라고요. 특히 친구가 놀러 왔을 때도 저를 어머님, 차 좀 끓여주실래요? 임신부는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라며 손님 앞에서까지 부리는 걸 보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평소에 못 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 수진이가 벗어놓은 옷을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술 냄새였거든요. 임신부가 술을?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맥주캔. 처음엔 영우가 마신 건가 싶었어요. 가끔 피곤할 때 캔맥주 하나씩 마시고 자곤 했거든요. 그런데 영우는 출장 중이었어요. 분명 수진이가 마신 거였죠.
더 이상했던 건 수진이 핸드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수진, 이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놔두고 갔는데 마침 카톡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화면을 봤는데 친구가 보낸 사진이 보였어요. 임신 발표 다음 날 찍었다는 사진에서 수진이가 친구들과 술집에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치킨에 맥주 조합 최고야. 라는 댓글까지 혼란스러워서 옆집에 사는 김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 선생님은 동네 보건소에서 오래 일하신 간호사거든요. 선생님, 임신 초기에 술 마시면 정말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특히 초기 석 달은 절대 금물이에요. 태아에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때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용기를 내서 수진이가 다녔다는 산부인과에 전화했어요. 김수진 씨 진료 예약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김수진 씨요? 저희 병원 환자 명단에는 없는데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셨나요? 아니요. 최근 석 달 내 임신 진단받은 김수진 씨는 없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칠 뒤 수진이가 친구와 만난다며 나간 사이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피임약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최근 날짜로 복용한 흔적이 있는 그리고 수진이 다이어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완전 속고 있음. 이 방법으로 1년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듯. 집안일 안 해도 되고 용돈도 더 받고 완벽한 계획. 그 다이어리를 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 방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야, 나 진짜 천재 아니야? 임신한 척하니까 어머니가 완전 종 노릇하시네. 청소, 빨래, 요리 다 해주시고 용돈도 전보다 2배로 주시고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끌어볼 생각이야.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30년간 혼자 견뎌온 시간들, 아들에게 헌신한 세월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관이 된 거죠. 수진이는 몰랐겠지만 저는 30년간 혼자 살면서 웬만한 일은 다 겪어봤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습관, 말투, 행동 패턴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3주 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요. 첫째, 수진이가 실제로 다닌 병원 다녀오기. 둘째, 피임약 복용 사진 촬영. 셋째, 친구와의 통화 내용 녹음. 넷째, 거짓 임신 기간 중 술 마신 영수증들 수집.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진짜 산부인과 검진 결과. 수진아, 우리 같이 산부인과 가자. 석 달 검진 받을 때가 됐잖아. 어머니, 제가 혼자 갈게요. 괜찮아요. 병원에서도 가족들 많이 오면 복잡하다고 하거든요. 아니야, 시어머니로서 같이 가야지. 우리 첫 아기 초음파도 보고 싶고.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영우에게 전화했죠. 영우야, 너도 없는데 수진이 병원 검진 때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첫 아기인데 엄마도 궁금해서. 엄마 고마워요. 저도 수진이랑 병원 가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혼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해외 출장 준비하느라 그때 함께 가려다가 바빠서 못 갔거든요. 4개월 출장이라 곧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엄마가 같이 가주시면 저도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 수진이랑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어머, 수진 씨, 요즘 어떠세요? 입덧은 좀 나아졌어요? 네, 선생님. 그런대로 견딜만해요. 그런데 병원 검진은 혼자 다니세요? 요즘 남편들 다 따라가던데.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요. 김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머니라도 같이 가셔야죠. 임신부 혼자 다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특히 남편도 없는 마당에 어머니가 옆에 계셔야 든든하죠. 그때 수진이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 네. 어머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긴 하는데. 당연히 가야죠. 첫 아기 얼굴 어머니도 보고 싶으시겠어요. 수진이는 점점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눈치였어요. 어머님, 그럼 다음에 가실래요? 이번엔 별거 아닐 것 같아서요. 아니야, 이번이 중요한 검진이라며? 아기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했잖아.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수진이가 계속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올까요? 아니야, 벌써 왔는데 뭐. 빨리 들어가자.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며느리가 임신 석 달이라고 하는데 초음파 좀 봐주세요.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컨디션이.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임신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그때 수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상상 임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상상 임신이라면 다른 증상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입덧이 심했고 배도 좀 나온 것 같고. 의사 선생님이 더 자세히 검사를 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상상 임신도 아니고 임신과 관련된 어떤 변화도 없어요.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고. 혹시 다른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수진이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그때 저도 확신했어요. 정말 거짓말이었구나.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석 달간 나한테 한 게 뭐야? 저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계속 아이 언제 낳을 거냐는 소리만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준비도 안 됐고 어머님이 너무 기대하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엔 정말 임신인 줄 알았어요. 생리가 늦어져서. 그런데 검사해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임신부라고 하니까 집안일도 안 해도 되고 어머님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영우도 평소보다 훨씬 상냥하게 대해주고 그게 편했어요. 영우도? 네. 평소에는 집에 와서 바쁘다 피곤하다고 말도 별로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매일 안부 전화하고 출장 가기 전에도 몸 조심해. 뭐 먹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 하면서 용돈도 더 챙겨주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말만 하면 다 들어줬어요. 전에는 돈 아껴 써 하던 사람이 임신부한테 좋은 거면 비싸도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우리 모자를 다 속인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며칠만 그러려고 했는데 점점 말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리고 이렇게 관심받고 사랑받는 게 처음이라서. 그때 제가 준비한 봉투를 꺼냈어요. 수진아, 이게 뭔지 아니? 피임약 사진, 녹음 파일,
술 마신 영수증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어요. 어머님, 이건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아, 이 나이 먹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야.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는데. 어머님, 이 모든 걸 준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밤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젊으니까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젊었을 때 어리석은 일 많이 했어. 하지만 수진아, 거짓말도 거짓말 나름이지. 작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임신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내가 3달 동안 매일매일 널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나를 마치 집안 일꾼처럼 부리면서 손님들 앞에서까지 어머님, 차 좀 가져다 주세요 하면서 당당하게 시키고 임신부라는 핑계로 침대에 누워서 나를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기분이 좋았어? 어머님,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굽혀가며 내시중을 들고 비 맞아가며 비싼 유기농 식품 사다 주고 밤마다 발 마사지까지 해줄 때 너는 속으로 얼마나 우스웠겠어? 저 시어머니 완전 바보네. 나 하나 때문에 저렇게 헤매고 있네 하면서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번에 내가 병원에 같이 안 따라갔으면 언제까지 거짓말을 계속할 생각이었니? 3달, 5달, 9달까지?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유산했다고 할 생각이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어요. 대답해봐. 언제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 생각이었는지 말해봐.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넘어가다 보니 하루하루 3달이나 그냥 하루하루였어?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실망했어. 그렇지만 너가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33세 혼자가 되어서 30년을 혼자 살았어.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거짓말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다 알아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것도 내 며느리한테 쉽게 속을 줄은 몰랐어. 그런데 말이야, 수진아. 나한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 어떤 계획이요? 나는 이미 2주 전에 영우한테 모든 걸 말했어. 영우도 알고 있어요? 아직 말 안 했어. 이런 큰일을 전화로 어떻게 말해? 영우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셋이 다 앉아서 이야기하자. 어머님, 내가 직접 영우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3달 동안 남편까지 속인 거니까 내 입으로 직접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어? 수진이가 더욱 창백해졌어요. 영우 오빠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전처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당분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분간은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영우 돌아올 때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그동안 내가 할 말 잘 정리해둬. 영우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고백했어요. 영우야, 나 임신한 게 아니었어. 3달 동안 거짓말했어. 영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나도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따라간 거야. 너도 없는데 나라도 직접 병원 따라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 엄마, 처음엔 정말 임신인 줄 알았어. 그런데 계속 이상한 일들이 있었거든. 술 냄새 나고 피임약 있고
그래서 확인해 본 거야. 그 자리에서 영우가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좀 떨어져서 지내자. 나도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겠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후 수진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영우는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영우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수진이랑은 아무래도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믿음이 깨진 상태로는 다시 신뢰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영우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떠난 지 이제 석 달이 되었습니다. 영우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되찾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 취향대로 아침을 먹어요.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따뜻한 미숫가루.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제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갔어요. 명자야,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졌네?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상이 참 아름다웠어요. 아, 내가 이런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살았구나. 며칠 전 영우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수진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렇게까지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죄송해요.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해놓고 더 힘들게만 했으니 면목이 없습니다. 괜찮다. 너도 속은 거야. 속 많이 상했지? 앞으로는 엄마 말씀 더 잘 들을게요. 그래, 우리 서로 그때그때 소통하면서 살자꾸나. 영우야, 서로 소통은 하지만 엄마 말만 듣지 말고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살았으면 좋겠다. 다만 거짓말하는 사람 곁에는 있지 마라.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일주일 전 우연히 마트에서 수진이를 봤어요. 혼자 장을 보고 있는데 많이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멀리서 지켜보니 계산할 때 카드가 안 되어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복수를 했다고 해서 제 마음이 시원해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이 밝혀졌을 뿐이죠. 영우도 상처받았고 수진이도 힘들어하고 지금 당장은 누구 하나 행복해진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거짓말로 쌓인 관계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아니에요. 이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짓말로는 진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상처받아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고 각자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면 지혜롭게 극복하시길 바라요. 이 채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